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의 제목으로 삼은 게 오늘도 한 말씀입니다. 요즘 자꾸 무슨 막말 논쟁이 자꾸 벌어져요. 그런데 이 막말 논쟁이 물론 정치인들이 막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막말의 내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것이 과연 막말인지 아니면 맞는 말을 했는데도 막말로 치부하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 좌빨 패널들이나 TV에 나오는 특히 MBN 같은 경우에는 그 패널 자체가 거의 다 뭐 한 명 정도 빼고는 좌빨들로만 모이더라고요. 이것이 어찌 MBN만의 얘기겠습니까? 뭐 KBS, 뭐 SBS, JTBC 뭐 다 마찬가지 성향이겠지만은 에, 단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막말 싸움이 시작된 게 뭐 더 오래전부터 짚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 꼬마 공산당 정의당 더불어공산당의 이중대 이정미 대표란 그 양배추 같이 생긴 년 있잖아요. 아니 양배추 아니면 그 찐빵 같이 생긴 년. 네, 그 황교안 대표를 향한 그 사이코패스 여기가 진정한 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모든 방송에 나오는 좌팔 패널이나 더불어공산당 의원들 이정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TV 방송을 보시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정미를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그 많은 수많은 좌빨 패널들과 더불어공산당 의원들 그게 뭐냐면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빨이 북한의 똥돼지 김정은의 그 수석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 혹은 질을 하고 있다. 수석 대변인질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좌빨 패널들과 더불어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황교안 대표를 씹어대냐고. 근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 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황교안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독재자의 후예 얘기를 하다가 앞에 있는 청중께서 독재자의 후예 짓을 그 똥돼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3초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영상을 앞에 계신 청중분의 한 분께서 똥돼지 김정은의 똥돼지 김정은은 물론 제가 붙인 말입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앞에 있는 청중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건 전혀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3초만 들여다보면 이 영상에 답이 있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좌빨 패널들이나 더불어공산당 의원들은 이것을 마치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인 양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정의를 찾는 듯한 이런 개새끼들이 말입니다. 이정미의 사이코패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 감싸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망언을 임쌓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망언이죠. 제1야당 대표께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청와대 대변인. 그런 짓거리를 안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또 무슨 개 논리란 말입니까? 청와대에.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공산당 대변인연이 하는 말이 황교안 대표를 콕 집어서 한 말이 아닌데 뭐 도둑이 제발 더리듯이 어쩌고 하는데 독재자의 후예란 말이 어떻게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을 노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까? 너희들 옛날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정당의 후예가 아니냐, 이 말이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 말이지요. 어떻게 박정희와 전두환에 연결되는 후속당이란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소속된 정치 인사가 한두 명 섞여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바뀌어짐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전혀 새로운 정권이 이미 들어선 지가 십수년 전 일인데 그 십수년 전보다도 훨씬 전의 일을 가지고 너희들은 한통속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6을 달리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문빨의 말처럼 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그 반론은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천안함을 달리 말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새로 취임한 이 그 사장놈이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초로 자기를 사장에 임명해준 더불어공산당과 정부 여당 문빨에게 감사하면서 한 게 천안함 폭침 얘기 아닙니까? 이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이것이 바로 그 화답이지요. 자, 정말 더불어공산당이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이주영 의원의 말이 맞는 거지요. 천안함에 대해서 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더불어공산당과 문빨 정부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아니라는 증거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손톱 끝에 때만큼이라도 있다면 문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깊이 파고들으라고 해줘.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팔 게 없으니까 했는데, 그래도 또 KBS 사장으로 임명된 놈은 그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내보낸 게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남로당의 후예라고 어찌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부처님 오신 날 황교안 대표께서 불교 그 부처님 행사에 오신 가신 곳에서 그 합장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하는 거 나무관세음보살 이거를 안 했다고 그렇게 뭐 예절 예의를 따져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불교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기독교도 존중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저 막대 먹은 무슨 그 미신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냥 뭐 대화에 올릴 가치도 없는 건 좀 빼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이런 종교들인데, 그 누가 봐도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거,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독교를 아신다면은 뭐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모세는 알잖아요. 뭐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이제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칭송하는 건 기독교 교리에서는 절대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을 떠나서 각 자기의 종교를 지키는 거를 질타할 일은 아니고 이건 도덕의 잣대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이슬람교 성전에 가셨다고 칩시다. 이태원에 있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슬람교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과 같이 속된 말로 땅바닥에 코박고 똥방댕이를 하늘로 쳐드는 그런 짓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처님 오신 날에 기독교인이 합장을 해야 된다면 그럼 크리스마스 날 스님들이 주기도문 외웁니까? 아니,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면 크리스마스 날 정도는 하루 종일 스님들이 목탁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스님들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을 목탁 치면서 외우지 않는다고 기독교에서 언제 뭐 반격했습니까? 각자의 종교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진정한 종교의 자유지요. 그러면 불교 스님 조계종 뭐 총무원장 조계종 뭐 제일 높은 놈이 높은 조계종에서 제일 높은 누가 누굽니까?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불교 조계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칩시다.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하도 총무원장들은 막 첩을 서너씩 때리고 사는 그 이상한 놈들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일 높은 놈이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고 쳐요. 이슬람 이태원에 있는. 그러면 이 조계종 스님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슬람의 예법을 따른답시고 코박고 똥방댕이를 뒤로 드는 그런 행위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뭐 수십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니고 각자 종교의 문제예요. 이거는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공산당에다 바라는 것은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에요. 너무 요즘 지지율도 그렇고 쑥쑥 저거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계에 입문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 보니까 더불어공산당 측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합장 가지고 저도 절에 가면 합장 안 합니다. 이거는 합장이라는 거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교회 가서 주기도문도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은데 무슨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슬람 사원에 갔다고 해서 땅바닥에서 코박고 뭐 똥방댕이 들고 그렇게 저 안 합니다. 거길 구경 삼아 놀러 갈 수 있지만 거길 갔다고 해서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서로 각자의 종교를 갖다가 믿는 놈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안 믿는 놈은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질타의 대상도 아니고 비판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숙 이 정숙이년 말이에요. 물을 정화시키는 정수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이 청와대에 있는 문빨 마누라 이놈의 정수기는 도대체 물의 극치, 무지의 극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자질 제로 이거를 갖다가 제1야당 대표와의 악수를 회피하고 지나감으로써 스스로가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역시 이깐년하고 이런 예편회하고 악수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례, 관습, 예절의 문제지요. 그리고 의전의 문제고. 인연이 저를 갖다 조선시대의 어떤 그 중전마마로 착각, 대통령령 부인이 중전마마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자기를 중전마마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미친년이. 지 친구들 손혜원하고
비리나 뭐 저 피우진인가 하는 뭐 국가 뭐 보훈처장인가 하는 그 저기 그 마귀 할멈 같이 생긴 년 있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들한테나 그냥 무슨 자리를 갖다 쉰떡 돌리듯이 돌리고 자빠졌고 이렇게 김정숙이가 지금이라도 사람이라면은 황교안 대표에게 그날 제가 무례한 행동을 해서 죄송했다라고 사과하는 게 그나마 이게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또 문빨이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날 왜 내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건 또 부부간에만 알 일이고요. 만약에 문빨이 안 시켰는데 김정숙이 년이 이렇게 했다면 내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런 분란을 만드냐고서 정중하게 황교안 대표께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해야 또 문빨이 제대로 된 인간일 텐데 이게 뭐 부창구수라고 남편이 빨갱인데 뭐 인연이라고 정상이겠습니까? 빨갱이들이 무슨 예법과 예절을 안단 말입니까? 뭐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요. 네, 또 하나 단도미사일이 뭡니까? 단도미사일이. 근데 이제 그 청와대 그 대변인 말에 의하면 그것도 이제 지가 불안한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단거리 미사일을 단도미사일로 잘못 발음했다. 여러분, 단거리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로 혹은 장거리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로 잘못 발음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거리 미사일과 단도미사일은 이건 누가 봐도 탄도미사일을 말한 거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무의식 중에 본심이 드러난다는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외우고 왔어도 자기도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빨이 왜 모르겠습니까? 보고받은 게 있지. 다만 국방부가 계속 지금도 분석 중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죠. 단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단도미사일로 발음한 게 단자에서 아차 있겠죠. 그래서 단도미사일 했겠죠. 장거리를 단거리를 장거리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단도미사일은 좀 핑계를 대기에는 좀 개연성이 부족하다. 무의식 중에 있는 자기 본심이 들킨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소리를 해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하신 뭐 문빠 그리고 이제 모든 방송에서 삐삐 소리 나는 그 달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뭐 일베 쪽에 거구파에서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이 달빛 기사단을 빗대어서 달빛 창녀단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달빛 창녀단을 줄여서 달창 하는 모양인데 사실 또 달창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기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빠돌이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대돼서 이제 달창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자들은 달빛 창녀단이다. 어떻게 보면 창녀만도 못한 년들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인가 싶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추측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 달창이란 말을 깊숙이 따져 들어가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속된 말로 여자가 남자가 원한다고 해서 막 주면 그걸 뭐라 그러십니까? 걸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가 달란다고 해서 여자가 준다면은 두 종류가 있죠. 돈을 주고 그냥은 아니고 그냥 막 주는 게 걸레요. 돈을 받고 그나마 돈을 받고 주는 게 창녀예요. 그러니까 걸레보다는 창녀가 직업정신이 난 거죠. 돈이라도 받고 줬으니까. 자, 여기에 빗대어서 문재인을 갖다 이 공식에 대입한다면 김정은이가 달라면 무보수로 막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럼 문재인이가 김정은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정부 문빨과 정부 그 다음에 더불어공산당
김정은에 대한 달창이 맞지 뭐가 틀린 말입니까? 이런 말은 사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계에 계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제 너무 심한 말이니까. 그러나 화가 나서 제가 대신 해주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막 주는 문빨. 달창 맞죠? 아니 달창만도 못하지요 문빨은. 왜? 창녀들은 돈이나 받고 주잖아요. 걸레들은 그냥 주듯이. 그러면은 달창이 아니고 문빨은 걸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막 주는 걸레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빨과 정부, 더불어공산당 여당이 다 합쳐진 대걸레자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문빨, 정부, 더불어공산당이 합쳐진 대걸레 집단, 이것이 더불어공산당과 정부 여당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꾹꾹 꽉꽉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용기 있게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